온도 변화가 있어도 갑자기 혈관이 확 확장되니까 얼굴이 막 붉게 달아오르고, 또 반대로 조금만 추워도 혈관이 금방 수축하면서 또 추위를 느끼고, 여성 건강의 직격탄 바로 갱년기입니다. 가장 나쁜 것부터 일단 좀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조건 안 좋아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특히 면역력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에 일교차 진짜 크죠. 그래서 이미 감기 독감 걸리신 분들이 꽤 있어요. 콜록콜록 막 기침하고. 근데 우리가 감기 독감을 예방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후처리, 후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후관리는 신경을 안 쓰세요. 왜냐면은 자,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요. 그러면 면역세포랑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생겨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도 하지만 이게 너무 과하면은 우리 몸속의 그 점막을 손상시켜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인후통, 뭐 콧물, 여러 가지 그 감기 증상을 잘 낫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럴 때는 우리 몸 안에 항산화 성분이라는 게 충분해서 이게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그런 힘이 있으면 사실 감기가 와도 금방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 월간 식재 키워드는 무조건 항산화로 가지고 가야 된다. 사실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은 좀 풍부한 식품을 꼽자면은 대표적으로 베리류가 있죠. 주변에서 쉽게 우리가 구해서 먹을 수 있는 베리류는 블루베리인데, 블루베리가 좀 보관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냉동 블루베리를 좀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냉동 블루베리는 그 블루베리 성질도 원래가 좀 차가운 성질이 있고, 또 냉동으로 먹다 보니까 더더욱 차요. 그래서 기초 체온을 떨어뜨리는 좀 그런 불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블루베리는 제철 그냥 생과를 먹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냉동 블루베리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이거는 퀸스베리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블루베리를 그냥 통으로 갈아서 만든 이런 제품으로 드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보면은 주스 착즙액이 아니에요. 그냥 짜서 만든 주스가 아니라 블루베리를 통째로 갈아서 그냥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걸쭉하고 씹히는 맛이 있어요. 너무 맛있어. 약간 주스랑은 먹는 느낌이 다른데 이거 한 포만 먹어도 그 천연 항산화 성분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계절에는 이런 식품으로 식취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이 아까 저 주셔가지고 저도 먹어봤는데 과육이 다 느껴지던데요, 먹는데? 그쵸, 약간 씹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블루베리 만든 품종이 좀 특별한 품종이어서 단맛보다는 신맛이 강해요. 그래서 혈당 걱정도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클릭해서 이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넉넉하게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월부터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항산화 챌린지를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박사님, 40대 이후에 여성 건강에 있어서 가장 관리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여성 건강의 직격탄 바로 갱년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갱년기, 폐경 이 단어를 되게 혼선해서 쓰시거든요. 근데 사실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먼저 용어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요. 폐경은 의학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식 기능이 소실된 거예요. 그래서 월경이 끊어진 상태를 말을 하는데 보통 한 12개월 정도 무월경 상태가 계속 되면은 폐경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난소 기능이 점점점 감소하면서 폐경 전후로 우리 몸에 이렇게 수년간 이루어지는 어떤 전환기를 말해요. 그래서 보통 49세 전후로 폐경이 오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한 40대 초반부터 늦게는 60대까지 이제 갱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뭐 스트레스도 많고 환경적인 거, 어떤 이런 식습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조금 더 이른 나이, 그러니까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에 조기 폐경이 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폐경이 오기 전에 몸에서 어떤 신호들이 먼저 나타나나요? 대략 한 3가지 신호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그 장부기관을 조절하는,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을 말을 하는데요. 이 신경의 기능이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조절이 잘 안 된다. 대표적으로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래서 막 어느 순간 더워가지고 막 부채질을 하는데 이제 부채질 한참 하다가 보니까 나만 혼자 이렇게 부채질하는 약간 그런 민망스러운 상황. 더우니까 땀을 막 뚝뚝뚝 흘리는데 뭐 이게 너무 또 더 민망스러울 정도로 막 물처럼 뚝뚝뚝 흐르면서 땀을 흘리는 그런 경우들 다 지금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기분 조절이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너무 억울해, 서글퍼, 슬퍼, 우울해, 불안해. 약간 이런 감정의 업다운이 계속 있으면서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왜 자율신경 실조증이 나타나느냐면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떨어지면요, 이 우리 뇌에 시상하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 시상하부라는 이 기관은 수면이라든지 식욕, 사람의 가장 그런 본능적인 욕구를 조절하는 것들, 그리고 감정적인 거, 체온을 조절하는 것들, 이거를 조절하는 그런 담당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통합 조절하는 조정 센터인데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면은 시상하부의 신경 세포에 작용을 해서 세로토닌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지 아니면 도파민 같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유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체온, 감정, 뭐 혈관 수축 이런 조절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온도 변화가 있어도 갑자기 혈관이 확 확장되니까 얼굴이 막 붉게 달아오르고 그래서 홍조가 생기죠. 그러면서 막 더운 증상,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또 반대로 조금만 추워도 혈관이 금방 수축하면서 또 추위를 느끼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한의학에서는 한열 왕래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 또 만약에 이런 세로토닌 회로가 약해져서 불안정해지면은 불안, 우울, 짜증 이런 감정 변화, 기복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 다음에 폐경 전에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어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증상이 이 월경 주기의 변화예요. 그래서 월경을 매달 규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들쭉날쭉 한 거죠. 뭐 대표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쭉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또 제출혈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아, 내가 이게 폐경에 임박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평소에 월경이 규칙적이었던 사람이 아니고 뭐 불규칙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받아봐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월경 양도 같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경 주기도 들쭉날쭉해지지만 월경 양도 줄어서 내가 원래 5일을 했던 사람이면 3일로 줄어들고 3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끝나버리면서 양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변화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근데 오히려 폐경이 빨리 왔으면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빠르면 꼭 안 좋은 건가요? 실제로 있죠. 이제 다달이 월경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그냥 빨리 폐경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가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조기 폐경, 그러니까 40대 초반, 30대 후반에 이제 이른 폐경이 와버리면은요, 임신을 원해도 일단 뭐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성이 월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여성 호르몬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뜻인데,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보호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뼈를 보호하고 에스트로겐이 간을 보호하고 또 에스트로겐이 혈관을 보호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보호 효과들이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너무 이른 나이부터 줄어들면은 이런 보호 효과가 훅 떨어지면서 뼈도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쉽게 찾아오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하고, 기억력 떨어지는 증상도 훨씬 빨리 오면서 치매 위험성도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간도 약해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대사를 잘 못해서 고지혈증도 쉽게 생길 수가 있고, 혈당도 쉽게 오를 수가 있고, 염증도 쉽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특히 여성의 몸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조기 폐경이 와버리면은 이런 그 건강의 적신호들이 너무 일찍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박사님, 폐경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 조기 폐경을 예방한다는 거는 이 난소의 노화, 그러니까 난소의 저속 노화를 우리가 이제 해본다는 건데요. 가장 나쁜 것부터 일단 좀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술, 담배 이거는 무조건 안 좋아요. 술은 그냥 한 잔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탕이 난소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또 주범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멀리 하면 할수록 좋다.
라는 거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항산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항당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항산화하는 식치 그리고 항당화하는 식치,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하면은요, 난소의 노화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신의 노화를 늦추고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항산화 아까 얘기했는데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항산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음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리류, 블루베리, 뭐 아사이 베리, 뭐 고지베리, 뭐 딸기, 뭐 이런 베리류들 평소에 많이 드시고, 그리고 항당화, 그러니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이 난소의 노화를 촉진하면서 조기 폐경을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당화하는 식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맛으로 치면은 약간 쌉싸름한 쓴맛 나는 채소들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쓴바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방울 양배추도 굉장히 쌉싸름한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올리브유에 볶아 먹으면 너무나 좋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쌈 채소들은 기본적으로 다 쌉싸름한 맛을 내기 때문에 치커리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항당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치 음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은 폐경이 너무 일찍 오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박사님, 반대로 폐경이 늦으면 좋은 건가요?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 폐경이 늦는다는 게 보통 이제 나이로 치면 한 55세 전에는 이제 폐경이 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제 55세 지나서까지 계속 월경이 있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장점은 에스트로겐 농도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골밀도도 유지가 되고, 또 심혈관 질환에 대한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반대로 에스트로겐 관련 질환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자궁내막암, 자궁성근증, 뭐 자궁내막증,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너무 빠른 폐경은 뼈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지만, 또 너무 늦은 폐경은 암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폐경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빨리 와도 안 좋고 또 너무 늦어도 안 좋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때 그냥 우리가 폐경 시기를 맞이했을 때 증상들을 잘 관리하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건강 관리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폐경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전조 증상 3가지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자율신경 실조증, 두 번째 월경 주기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 월경 양의 감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내가 혹시 폐경이 다가오는 건 아닌가라고 한 번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알려드린 항산화, 항당화하는 식치 방법으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세현의 라이프 연구소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오늘도 나를 돌보는 루틴 실천하시면서요. 여러분 오늘도 식사하세요.